비와 빨리 오세요. 와, 예전에 나 여기서 차를 산 적 한 번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왜 여기?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10년 전에 제 차를 출고해 주신,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차도 출고해 주신. 벤츠 고인물 박현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야, 무시무시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마이바흐 SL, 이런 차도 있고 대단한 곳이었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왜 이런 거 몰랐지? 럭셔리하네요. 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를 내가 언젠가 타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 여기 이 공간에 와보면 언젠간 한번, 나도 한번 하고 꿈꿔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벤츠 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인데요. 분위기 보세요. 엄청나죠? 이 핑크색 골드의 이 느낌, 요걸 가리켜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라운지 플러스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되게 힘드네. 어쨌든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인테리어의 분위기만큼은 누구나 한번 보면 딱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마이바흐 엠블럼이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13일부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메르세데스-벤츠 사실 때는 전국 어디서든 조건이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전에는 딜러사들 보면 규모는 좀 작더라도 조건이 좀 좋다, 그런 곳 찾아다니기도 하고 발품 팔아서 비교 견적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시장에서 사시더라도 차량 가격, 구입 조건, 프로모션 하나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4월 13일부터 판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죠. 새로운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 번째, 메르세데스-벤츠 베스트 프라이스라는 게 생깁니다. 원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 모든 매장이 똑같이 가장 최적의 프라이스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할인이 없어지니까 엄청 비싸지겠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할인을 없애고 모두가 똑같이 할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뭔가 잘 사고도 속아 산 느낌, 잘 샀는데 이거보다 하나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그런 찡찡한 마음, 그런 거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차 가격이 온라인에서 계속 바뀌잖아. 바뀌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 다들 똑같이 사니까 하면서 납득하는 거, 그런 걸 메르세데스-벤츠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와서 그걸 파는 게 딜러사의 역할이었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럼 딜러는 뭘 해야 됩니까? 시승 경험을 좋게 하고 구입 상담을 해주고 차량 계약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딜러사들이 더 이상 딜러사가 아니라 이젠 파트너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쁜 점과 좋은 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쁜 점, 그동안은 뭔가 할인을 좀 더 받지 않을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대감, 이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에는 서비스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아무리 조그만한 딜러사들이라도 가서 10만 원이라도 깎아주세요 하는 그런 거, 그렇게 굳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던 노력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왕 같은 돈을 똑같이 낸다면 앞으로는 서비스가 더 좋은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잘해주는 업체,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원하는 차가 요 딜러사에 없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딜러사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특정 전시장에 있는 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그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벤츠 전체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가 다른 딜러사에 있더라도 그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화에 맞춰서 한성자동차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ROF라고 하는 이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 이 전환이 지금 되는 것에 발맞춰서 원래부터 경험이 있는 대표님을 호주에서 영입해 왔다고 해요. 김마르코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베스트 프라이스 시스템을 직접 호주에서 경험해보고 성공적으로 론칭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성자동차도 고객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고 조직을 손보기도 하고, 여기 서비스 인프라에도 꾸준히 투자를 더 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가격 흥정, 100만 원 더 해드릴게요, 이런 거보다는 이 벤츠라는 브랜드에 걸맞는 고객 경험,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을 케어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뭐 일단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이 출고장에 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떠나보시죠. 맞아. 저 여기 왔던 기억납니다. 예전에 제가 차 살 때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 이런 것도 있었다니까. 야, 이거 있네요. 김환영 고객님, 한성자동차와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차가 제 차라는 거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지금 출고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실 때 어떤 식으로 출고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길에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그냥 카캐리어에서 쭉 내려서 탁송 기사님이 그냥 키 딱 주고 알아서 가세요?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경험이니까 이 고객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건 어쩌면 한성자동차입니다. 한성자동차가 어떤 곳입니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주요 파트너, 그 중에 가장 큰 회사가 한성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출범 전 198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메르세데스-벤츠를 수입하고 판매했던 곳이 바로 한성자동차였죠. 심지어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보다 더 먼저입니다. 한성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최초 수입차를 수입한 곳이에요. 진짜 1세대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입차를 수입한 곳이 바로 한성자동차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벤츠라고 다 똑같은 벤츠도 아니었습니다. 한성자동차가 붙어있는 벤츠만 진짜 벤츠다, 공식 벤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번호판에 한성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벤츠고 나머지는 뭔가 병행 수입 같은 거였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의 회사다. 우리나라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판매 네트워크 전국에 19개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전국에 18곳이 있어요. 인증중고차도 있습니다. 인증중고차 전시장만 7개. 대단하죠? 여기가 바로 딜리버리 존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저렇게 소파도 있고, 이쪽에 보면 딜리버리 존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 와, 지금도 딜리버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딜리버리 받은 적이 있고, 정말 여기서 받을 때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오셔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프로덕트 익스퍼트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PE라고 하시는 PE분이 옆에 앉아서 이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건 뭐고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머리가 하얘져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뭔가 대접받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파트너사가 아니라 한성자동차에서 차를 사야 될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진짜 이곳에서 사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일단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렇게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고객이 된 경험 한번 해보시라. 마이바흐 고객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와, 인테리어. 와. 야, 마이바흐 S580인데 와, 2억 3억 하지 않나? 사실은 저는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리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보다 이 차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로덕트 익스퍼트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부터 작동법, 뭐 세세한 것들 다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설명해 주세요? 벤츠 이제 차량 출고가 되는 과정에서 네. 일단 외관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차가 출고될 때 기본적인 세팅과 오늘 출고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해드립니다. 그래, 기억난다.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서 7년 전에. 사실 어떤 모델이라도 다 똑같이 고객님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마이바흐지만 A클래스, 다른 모델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 이게 마이바흐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 파트너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첫 시동 한번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트 세팅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한용 대표님 신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80. 네. 그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핸들에 손 한번 올려봐 주시고 시트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앉은 키와 신장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시트 포지션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하고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추천하는 자세군요. 예, 어디까지나 근데 추천하는 자세인데 평소에 운전하시는 스타일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 직접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있으니까 네, 사이드 미러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대표님이 왼쪽 오른쪽 쳐다보는 것도 차가 다 파악을 하고 오, 있습니다. 그러네요. 눈으로 여길 보면서 조종하면 왼쪽, 여길 보면서 조종하면 오른쪽이 조절이 돼요. 와, 신기합니다. 와. 너무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공간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 프로덕트 익스퍼트라고 불리는 전문가님들 진짜 차에 대해서 설명 너무 잘해주시고 기본적인 기능 소개, 작동법 그리고 세팅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타거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라도 잘 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확실히 대우받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 세팅 미리 해주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를 팔 때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들 보면 서머 타이어가 끼워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튼 설명도 잘 듣고 언베일도 잘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소유했다, 이 차를 잘 운영한다, 운영하고 나면 중간에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자동차를 사서 서비스를 안 받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희가 직접 서비스 센터까지 차를 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주고 가셨어요. 여기다가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여기 뭐죠? 이게 가만히 있자. 클럽 한성? 클럽 한성? 저는 이거 처음 봤네요. 아, 자동차 앞유리에 붙이면 한성자동차 방문했을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대요. 아, 이게 되게 고급지다. 이게 앞에 이렇게 필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붙이면 그러면 앞에 이렇게 붙는데 그게 혹시라도 고객님의 차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접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클래스 들어가게 되면 우선 정비 예약이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한성자동차에서 차를 산 사람은 그래도 한성 서비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잖아. 18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실 텐데 기아가 직영 서비스 센터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17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개 있다는 거잖아요. 기아보다 많다. 아, 대단한 거죠. 한성에서 차 안 사면 한성에서 서비스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한성이 워낙 서비스 센터 크고 가장 많으니까 나들 가고 싶어 할 텐데 여기서 산 사람은 약간의 우선권을 준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이 뭐 많이 있다는데 저는 그 혜택이 다 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직판제잖아요. ROF라는 게 결국에 직판제인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파트너사마다 혜택을 자기 스스로의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안 되는 게 핵심입니다. 고객님 100만원 깎아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100만원짜리 골프백 드릴게요 하고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따로 줄 수가 없어. 만약에 골프백을 주면 다 같이 줘야 돼. 이 딜러사 모두가 똑같이 줘야 되고 특별한 딜러사 하나가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확 도드라지는 건 없네 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만 서비스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서비스잖아요. 이런 것들은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만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죠?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전화를 해서 상담해 줄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거. 그걸 운영해 주는 건 고객 서비스니까 요거는 뭐 금전적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서비스는 한성이 열심히 하고 있다. 24시간 응대에는 수입 딜러사 중에는 최초라고 합니다. 아, 여기군요. 규모가 벤츠 로고 저만한 거 보셨어요? 와, 어마어마한데? 사면 촬영 중입니다. 와, 이것도 되게 재밌다. 여기 오면 자동으로 4명이 다 찍혀요. 만약에 여기 와서 이 안에서 스크래치 나거나 이러면 책임진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시면 저희가 따로 주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커버 같이 씌워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야, 진짜 너무 친절하셔. 제가 사실 서비스 센터에 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동차를 처음에 출고하고 한성 자동차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게 다 히스토리에 쭉 남을 거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젠간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과정도 한성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차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이 차가 언제 출고돼서 어떻게 돼서 어디가 스크래치 났고 어떻게 수리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제대로 정비가 됐다면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자동차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겠다는 게 한성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성자동차는 자체적인 중고차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간 마진이 적어질 테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된 자동차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보면 자동차를 살 때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동차를 팔 때는 그냥 뭐 적당히 하지 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파는 것까지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판 금액을 거기서 빼야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줄어드는 거죠. 토탈 코스트 오너십,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운영하는 동안에 얼만큼의 비용을 쓰는지 그 비용 쓰는 총 합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성자동차가 이걸 토탈 케어로 이 전체 자동차의 사이클 동안을 모두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아마도 소비자들의 TCO를 줄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서비스 센터 왔으니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와, 화려한 거 봐. 와, 진짜 화려하네요. 진짜 여기가 서비스 센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비스 센터가 맞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이 사람 누굽니까? 고틀립 다임러입니다. 고틀립 다임러 칼 벤츠. 이 벤츠와 다임러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다임러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원입니다. 요즘은 다임러 벤츠라는 표현 안 쓰죠. 다임러 벤츠라고 하는 게 언제야? 이 80년대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가르트에서 나온 다임러 벤츠 에이지, 여기 노벰버 1987 있잖아요. 직접 오셔서 여기서 사인도 했어. 벤츠는 아프터 서비스도 벤츠입니다. 아프터 서비스 센터 준공. 최초의 서비스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벤츠 서비스 센터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요 자리에서 계속 증축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네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요런 골프백이면 이거 여성용스럽지만 어쨌든 갖고 싶다. 벤츠가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 이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현대에 써 있어 봐요. 조금 이상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네. 야, 제가 이런 거 보려는 거 아니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는 와야 됩니다. 우리 가솔린 차는 무조건 와야 돼. 엔진 오일을 가려고 해도 와야 되고, 뭔가 정비를 하려고 해도, 리콜을 하려고 해도, 뭘 해도 어쨌든 서비스 센터 오는데, 서비스 센터 오면은 기본적으로 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 경험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 잘 고쳐주느냐, 이 자동차가 정말 완벽하게 처음 상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이 성동 서비스 센터는 사실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자신 있는 서비스 센터라고 하니까 이 센터장님을 한번 모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모시고서 오늘 서비스 센터 한번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센터장 송재인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죠? 반가우시죠? 네. 저희 성동 서비스센터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서비스센터고, 이 자리는 또 한국에서 최초의 서비스센터고,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인 테크니션이 한 거의 17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센터에 177분이 근무하세요? 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워크베이가 163개나 있습니다. 아니, 센터 하나에 163개의 워크베이가 네, 있다고. 그래서 와.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있고요. 이곳이 유일한 거는 토탈 종합 서비스 센터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성동 서비스 센터만이 그렇게 모든 차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간인지 직접 가서 정말로 이 센터장님의 자부심만큼 대단한 곳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떠나보시죠. 네,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네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색깔로 보이죠? 이게 다 틀린 색깔이거든요. 잠깐만요. 와, 신기하다. 혹시 이거 보면 알 수 있으세요?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 이 색깔은 다 다른 색입니다. 단 하나도 같은 색이 없어요. 완전 똑같은데 자세히 봐봐. 이 햇빛에 비춰서 막 이렇게 보면 다 달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처음 신차 때하고 10년 됐을 때 자동차의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는 그 신차 색깔로 맞추면, 그럼 범퍼색 다르네요, 어디 팬더색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수리 도장 됐네요 라고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색깔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갖고 있고 요걸 하나하나 비교해서 아 요거랑 맞네, 능숙하고 오랫동안 경험을 갈고 닦은 장인들이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오, 이 차의 색깔은 요거구만, 여기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서비스 센터들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겠죠. 많은 서비스 센터는 이렇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한성자동차는 이런 것까지 맞추려는 이런 집요한 노력이 있네요. 정말 장인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이걸 어떻게 맞추냐? 한번 우리 회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색깔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드세요? 이쪽 게 살짝 같습니다. 살짝 밝아요? 네. 음분의 양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서 예.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야, 아 그렇구나. 차 앞쪽에서 봤을 때 색깔이 똑같은데 예. 차 뒤쪽에서 보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페인트 중에 음분들이 왼쪽으로 서 있냐 오른쪽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명암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거든요. 와, 그런 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페인트가 또 돈다고 하는데 예. 페인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페인트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페인트가 바뀌면 다시 다 새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요렇게 배합했을 때 요 색깔이 나오는구나, 요렇게 배합해서 요 색깔이 나오는구나를 쭉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또 차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도색을 합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해도 베개 한두 번은 저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됩니다. 베스트와 너싱이라고 하잖아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벤츠의 정신이 여기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색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쪽에 있습니다. 도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도장하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도장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이 도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벽합니다. 이 도장이 그러니까 이 차체에 굉장히 가깝게 일정한 거리를 맞춰서 이 차체의 외곽을 스캔을 한 다음에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장을 하고 있어요. 도장하는 시간, 속도, 양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항상 균일하게 낼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 작업자에 따라서 지나치게 더하거나 덜하거나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로봇이 도장을 했을 때는 항상 균일한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 못지않은 이런 동작들을 거의 유사하게 흉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잘 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야, 이런 부스도 있어요. 여기는 알루미늄 도장과 알루미늄 용접을 하는 곳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건 굉장히 묘해서 가루가 되면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철과 만나면 철을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을 만약에 여러분이 깎아내거나 뭐 용접하거나 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는 상황이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알루미늄 분진을 따로 뽑아내고 그 알루미늄 분진이 다른 쇠와 결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디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스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알루미늄 부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군요. 근데 이거 지금 새로 결합한 부분이 이 검정색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검정색 부분은 도장을 안 해요? 떨어진 상태에서 도장으로 올라가서 예. 그쪽 이제 실러트 작업부터 해가지고요. 예. 이런 실링 작업들 돼 있는 것까지 다 똑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안쪽도 다 이런 것들은 다 알루미늄인가 봐요. 예, 다 알루미늄으로. 그래서 저렇게 다 캐스팅 부품이고, 여긴 철이에요? 이제 지금 철이랑 알루미늄이랑 지금 용접되는 리베팅도 돼 있잖아요. 아, 리벳으로 근데 다 돼 종류별로 있군요. 이제 각 파트별로, 그럼 이것도 차종마다도 다 틀려요. 네. 알루미늄으로 구조돼 있고 철이랑 있는 데는 그냥 본드 같은 거 연결돼서 둘이 같이 접촉되지 않게 최대한 방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리베팅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서로 알루미늄하고 철이 같이 예. 붙어 있으면 녹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식 방지를 위해서 중간에 안에 이렇게 이제 방청제가 이렇게 다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하는, 야, 이런 것까지 사실 한성자동차 같이 이렇게 진짜 정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대충 그냥 붙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리베팅도 이렇게, 이쪽은 지금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진 거고 이쪽은 지금 철판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종의 이 재질이 서로 만날 때는 이런 식의 배려, 이런 식의 노력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뭐예요?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는 이제 카울러너라고 네. 차량이 이제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정확하게 차량의 위치와 정확하게 접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얼마예요? 대당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요? 와, 상당히 비싸네. 장안평에 가면은 이렇게 자동차를 놓고 옆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줄 잡고 쫙 보고 아니 더 당겨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더 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군요. 네. 그렇게 해서는 그 변형된 차체를 예. 원형대로 생산단에서 출고했을 때처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절대로 만들 수가 네. 없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게 되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사고를 잘못한 차량을 다시 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뜯어. 다시 뜯어. 다시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차량들은 이미 정상적인 주행이 영원히 불가능한 차량.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잘해야 되네요. 사고 났을 때 아무 데 나가서 좀 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있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장비로 제대로 계측하고 제대로 고쳐야지만 제대로 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할 수 있겠죠. 벤츠로 샀다가 서비스 센터 갔다 와서 이상한 덜덜거리는 달구지 같은 차가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처음에 좋은 차를 고르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어떤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4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예. 저희 이제 아카데미 한번 보시죠. 아카데미? 네. 저 학원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가 아카데미예요. 제가 알던 아카데미랑 다르네요.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토기 교육하고 네. 기본적인 소모품을 교환할 수 있는 NP 자격증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자체 교육을 하고 여기서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차도 여기서 수리를 하나 보죠? 저희 이 성동 서비스 센터는 유일하게 모든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고 수리도 레벨이 있거든요. 네. 최고 레벨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유일하게 한성자동차에서 유일한 아니면 전체 벤츠 중에서 유일한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까 알루미늄 부스 보셨지만 네네네. 그 알루미늄 자격을 갖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고 상주하지 않은 서비스 센터는 알루미늄 용접을 하려고 하면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여기로 와야 저희 되는군요. 직원이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 센터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다 할 수가 있고 전기차 자격증 있는 인증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저희가 뭐 머신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모든 걸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도 알루미늄 바디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절대로 있어요.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자격이 별도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와, 그걸 다 갖춘 곳은 한성자동차 여기 지금 성동 서비스 센터가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오, 놀랍습니다. 차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풀만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탄 차량들 이런 것도 여기서는 모든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타고 다니는 방탄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 몰고 오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본 건가요? 3층으로 가서 또 있어요? 특수 리프트를 한번 보시도록 특수 리프트요? 네. 아니, 리프트면 리프트지.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네.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이제 4,000kg 4톤이나 되는데. 뜰 수 있는 리프트고 오, 6.5톤. 6.5톤입니다. 야, 6.5톤이면은 잠깐만. 4톤이면 어지간하면 커버되는데 6.5톤까지 갈 일이 있나? 지박에는 이렇게 뜰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박에는 안정적으로 뜨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하고요. 쥐박엔 전기차가 대충 4톤이 넘어요? 4톤까지는 안 갑니다. 저희가 풀만도 있지 않습니까? 풀만 가드. 풀만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탄차들은 5톤 정도 되거든요. 5톤. 방탄차는 5톤이래요. 그래서 방탄차들도 전 기본 방탄이 있고 마흐바 방탄이 있거든요. 이제 5톤이라는 무게가 가기 때문에 네. 그 차들을 뜨고 작업을 하려면 6.5톤 리프트가 꼭 필요합니다. 방탄차 타보셨어요?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총 빵빵빵 쏘면 이 차 방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벤츠예요, 그거 벤츠 방탄차. 그런 차 다 여기 와야 된다고요. 저는 리프트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싶었는데 사실 이게 없으면은 방탄차나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없군요. 뜰 수가 없어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정비를 해요? 딴 데선?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오일 갈래도 여기 와야 되는구나.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엔진이 똑 떨어져 있어? 네. 아니, 엔진을 따로 빼지 않고 네. 이 전체를 다 뗐네요? 엔진만 따로 빼는 작업은 지금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 힘듭니다. 아, 이제 이렇게 내려요? 네. 엔진을? 네, 앞서브에 통째로 내려야 예. 이게 훨씬 작업도 빠르고 다른 데 데미지도 안 주고 아, 이렇게 내립니다. 아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 요즘은 이렇게 정비하는 거군요. 네. 야, 진짜.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아, 진짜 나 너무 옛날 사람. 이거 도르래 갖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구나. 너클까지 한꺼번에 다 딱 빠지는 이런 줄은 몰랐네요. 그래야지 다른 부분에 손상도 안 주고요. 아, 재밌다. 진짜 유익한 시간이네. 야, 이거 성동 서비스 센터밖에 없다고 하면은 좀 섭섭하죠. 그래서 다행히 인천 서구에도 서비스 센터 새로 오픈한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안성 서비스 센터도 더 확장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한성자동차 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바흐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쉽죠? 어디서든 한성자동차를 통해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똑같은 금액에 살 수 있는 리테일 오브 퓨처, 이게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정말로 자동차를 하나의 가격으로만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성자동차 40년 전통 수입차 업체답게 정말 많은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느 정도 변화되는 그런 초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성자동차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직판제로 바뀌면서 아마 소비자들의 얻어지는 이익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기존에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구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막 돌아다녀 수많은 딜러들을 만나. 그래서 어떤 곳이 조금이라도 싼지 좀 더 비싼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딜러에 따라서 100만원씩 1000만원씩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한편으로는 좋아. 근데 한편으로는 100만원 할인받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속아 산 것 같잖아. 잘 사고도 언짢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반대로 딜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싼 것처럼 하고 뒤로 어떻게든 남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리스렌트 거기에 비를 넣고 등등등을 하면서 가격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어떻게든 마진을 남기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질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사실 베스트 프라이스라는 정책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자리 잡는다면 아마도 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종국에는 소비자들, 파트너사들, 세일즈 컨설턴트 분들 모두가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한성자동차의 김마르코 대표님은 호주에서 이거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러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